통지를 한번 받고 모든 그 라벨 옆에 가격이 적혀 있어요. 다음 씨는 이 작품이 어떤 점이 좋아하는지? 저는 다시 아픔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그림들, 보통 그런 회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은 그냥 바스키아 회화치고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발랄한 느낌이 이어가고 있는 의미랑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더 밝고 정색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또 그 저격수가 있고 이렇게 막 뱅뱅 써 있고 이런 것들. And a portion of the proceeds will be donated to the Asian Cultural Council to provide opportunities to emerging young Asian artists. This week, we are pleased to have brought over a dozen of selected highlights for a public exhibition. 이벤트를 위한 프레스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TTOP는 소더비의 2016년 가을 시즌 세일인 10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탑 그리고 소장가로서의 탑은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인지 큐레이터와 소장가의 역할은 뭐라 예정입니다. 소더비는 현재 4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90여 곳이 넘는 오피스들을 두고 활동합니다. 먼저 행사가 조금 지연된 점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TTTOP 소더비즈의 큐레이팅을 맡은 빅뱅 탑 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TTTOP 소더비즈는 소더비즈와 제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컨택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작품 하나하나를 골라온 그런 옥션입니다. 일단은 그냥 평범한 상업 경매가 아닌 아시아 작가,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ACC라는 단체에 일부 수익금을 기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있는 창작을 하는 그런 예술가들을 조금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좋은 뜻으로 시작된 그런 미술 경매입니다. 한 작품 한 작품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고 저라는 젊고 아직 어리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릴 수도 있는 젊은 미술 애호가 그리고 한 컬렉터를 저를 믿고 소더비즈는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뿌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마음으로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p, for sharing his passion and vision for this collaboration. May I? 일단 이번 경매는 저라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 큐레이터로 참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젊은 컬렉터가 보는 그리고 젊은 미술의 애호가가 보는 그 관점 그리고 그런 젊은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젊은 감성을 많은 분들과 좀 더 쉽게 공유하고 함께 그 감성과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영감을 주고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젊고 쉽지만 또 그 안에서 그 작품이 가진 개념이나 철학이 얼마나 새로운지 또 그 개념의 크기를 들여다보고 그 아름다움의 크기를 두 번째로 들여다보고
선별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response, Top. Now, let's have our final question. A number of Korean artists are featured 그냥 우리가 그냥 느끼고 싶은 감정을 그냥 느끼면 되는 거고 느껴지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담아내면 되는데 좀 어렵다고 느끼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보다 쉽게 그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한기 씨가 옛날에 썼던 본인의 일기장을 보면 그게 아마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적에 봤던 일기장이어서 그 모든 본인이 봤던 거장들 다른 거장들의 회화 안에서는 음악이 있는 것 같소. 근데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나는 그 노래를 계속 찾아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일기장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반대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어떤 미술 작가들이 항상 본인의 회화와 어떤 작품 안에 음악이 있고 은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고 자신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분석해서 저는 제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보고 시각적인 그런 미술 작품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뭔가 힌트를 얻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로 영향을 많이 받고 영감을 많이 받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커다란 감정과 커다란 여러 가지의 그 풍부한 감성을 배울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새로운 예술과 어떤 새로운 표현을 하려고 하는 영화 혹은 음악 혹은 어떤 미술 반면에서 꼭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감정을 기억하고 그런 어떤 커다란 감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미술이 가진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편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김한기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냥 아이 같은 진짜 단순한 마음으로 작품을 골랐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탐나고 그냥 젊은 내가 봤을 때 정말 나도 갖고 싶지만 이게 내가 너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정말 나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 너무 좋은 영감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것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겠지.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작가들이 있더라도 꼭 그 유명한 작가의 어떤 유명한 모티브가 되는 어떤 그런 장식적인 요소나 예를 들면 꼭 바스키아라고 해서 왕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유명한 작가들에도 내가 그 작가가 가진 좀 더 좋아하는 장점 예를 들면 바스키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 작가가 가진 어떤 70년대에 뭔가 그 인종차별에서 오는 흑인 그 백인 우월주의의 어떤 흑인 영웅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회화 좀 저는 무섭게 보이는 회화들이 저를 무섭다고 느끼게 하는 회화들인데 그런 회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렸던 바스키아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발랄한 에너지를 저한테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바스키아 작품 치고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받아가겠다. 이거를 그냥 전시를 관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작품. 네. 그거 다음에 또 뭐가 있으셨는데 그거 얘기했다. 네.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김한기 선생님은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으신 분이라서 꼭 이번 프로젝트에 꼭 작품을 넣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작품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키 씨도 그렇고 여기 수많은 소더비 관계자분들께서 저의 바램처럼 꼭 이 탑 소더비에 김한기를 넣는 것이 저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찾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회화가 너무 좋은 이유는 그 작품이 아마 63년에서 65년도 사이의 작품으로 전 기억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점화라는 작품, 그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라라는 작품이 70년대 작품이고 그 60년대 말부터 그런 완전한 미니멀로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전 단계 초창기 작품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이유는 68년도 일기장에 그런 본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일기장을 옛날에 봤었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선이냐 점이냐 나는 점이 더 개성적인 것 같다. 나는 점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점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사실 한국의 고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한국이 가진 어떤 도자기라든지 어떤 하늘, 새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있는 김한기와 외계 플라이트라는 그림은 바로 그 미니멀로 가기 직전에 했던 작품이었고 저는 김한기 선생님의 블루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김한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 회화의 블루는 그냥 서양의 블루가 아닌 한국만의 청색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글을 어릴 적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땐 전 진짜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조금씩 계속 공부하고 느끼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그나마 좀 성숙해지면서 그런 느낌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그 회화가 너무 좋아요. 네. 그 김한기 선생님하고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 외할머니의 삼촌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사실 이 1년 아마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쯤 여기 옆에 계신 유키 씨를 이렇게 알게 되어서 중간에 소개를 시켜주셨던 일본의 어떤 컬렉터 분이 있었고 소더비즈가 사실 어떤 젊은 컬렉터와 어떤 좀 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게 너무 젊은 사람이 이런 좀 아트 옥션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리스크도 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소더비즈와 제가 저도 아예 개런티 없이 하겠다. 그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아시아 젊은 작가들이 너무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작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이모들도 그랬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 너무 그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미술을 포기했던 가족들을 너무 그 당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됐던 거는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를 할까, 그 어떤 단체에다가
이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소더비즈와 저와 계속 오랜 시간 좀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게 아시안 컬처럴 카운슬이라는 ACC라는 재단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재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무라카미 다카시나 그리고 쿠사마야유이 그리고 코에나와 이런 작가들이 작가가 되기 전 학생 시절 때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거장의 작가가 될 수 있었던 환경을 만들어줬던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단이 바로 결정되고 사실 무라카미 다카시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런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혀 어떤 상업적인 경매는 아니고 ACC라는 재단의 작품을 조금 작품 판매 기금을 조금 체리티하고 이런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ACC의 후원을 받았던 작가라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했더니 바로 무라카미 다카시 씨가 답장이 왔던 거는 나 ACC 재단에 굉장히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나도 동참합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제의했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까 했을 때 사실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작가는 굉장히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오타쿠적인 그런 문화를 좀 더 키치하고 재미있게 문화적 현상을 좀 이렇게 팝아트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가잖아요. 그런 거를 두고 봤을 때 정말 좀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그런 작품을 만들면 둘이서 그런 걸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스튜디오로 무라카미 씨의 스튜디오로 제가 쓰던 벽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벽에를 보낸 다음에 이 벽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하나만 그려주세요. 그냥 거기다가 무라카미 씨의 모티브의 장식, 동양의 어떤 그 웃는 꽃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제가 쓰던 벽에를 세탁 안 하고 보낼 테니까 거기에 그것을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게 완성이 된다면 그거를 아크릴 박스에 넣어서 벽에 걸고 싶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예민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마르쉐 디샹의 어떤 그 변기라는 것을 작품을 그 샘이라는 작품을 1910년도쯤 이제 피카소나 막 앙리 마티스 같이 이제 그런 페인터들밖에 없었던 시대에 이것 또한 미술이고 이것 또한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놨던 작품, 그런 거를 좀 오마주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뭐 제프 쿤스의 진공청소기나 그런 개념이 사실 어떤 것이 과연 현대미술이냐, 그냥 이것이 그냥 정말 어디에 걸리느냐, 그냥 정말 원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 원하는 예를 들면은 정말 원하는 그냥 정말 값어치 없는 시장 옷도 정말 그 옷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입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명품보다도 더 값지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어린 마음에 좀 나름 좀 귀여운 반항심으로 그냥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퀘스천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To Sleep or Not to Sleep,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자기 위한 것이냐, 자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셰익스피어 말처럼 그냥 그렇게 제목을 쳐서 작품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